올해 2차 드래프트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실속 있고 가장 잘한 선택을 만든 팀은 단연 기아였습니다. 팬들도 모두 같은 반응인데요. 이건 그냥 기아가 이득 본 드래프트다. 이태양, 이호연이면 무조건 성공이다. 특히 이번 지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기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퍼즐을 정확히 골라서 채웠기 때문이죠. 먼저 1라운드에서 지명한 이태양. 지난 몇 년간 한화에서 잊혀진 이름처럼 됐지만 실제 퓨처스 성적은 압도적이었고, 건강할 때 이태양은 선발, 불펜, 롱릴리프까지 다 가능한 KBO 최고 수준의 전천후 스윙맨입니다. 기아가 가장 부족한 자리가 바로 이 멀티이닝 전담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명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택이었죠. 3라운드에서 데려온 이호연 역시 명확합니다. 박찬호가 두산으로 떠나며 기아 내야는 갑자기 얇아졌고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는데요. 이호연은 컨택 능력, 빠른 적응력, 멀티 포지션까지 가능한 즉시 전력 내야 자원 그 자체죠. 기아가 원했던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만한 선수입니다. 반대로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왜 임기영은 보호하지 않았나? 사실 이 부분은 드라마틱한 사연이 아닙니다. FA 15억 계약 이후 성적이 완전히 무너졌고 ABS, 구위 하락, 체력 문제까지 겹치며 전력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즉, 기아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큰 드래프트였던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가 왜 이번 드래프트 최대 수혜자인지, 이태양이 지금 기아에 꼭 필요한 이유, 이호연 영입이 박찬호 이탈을 어떻게 메웠는지, 임기영 보호 제외는 왜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번 2차 드래프트 기아의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가 1라운드에서 단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사실상 이태양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한화에서 기회를 제대로 못 받은 35살 베테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태양은 지난해 이석증, 팔꿈치 문제까지 겹치며 안식년처럼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2025 시즌 퓨처스에서는 무려 평균 자책점 1.77, 27경기 8승 무패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찍었죠. 즉, 1군에서는 활용을 못했을 뿐이지 투구 내용 자체는 완전히 살아있는 선수였던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선수의 포지션. 기아가 올해 가장 고생한 부분이 바로 선발이 무너지면 막아줄 멀티이닝 투수, 7, 8회에 끊어줄 브릿지 투수의 부재였죠. 그런데 이태양은 선발 가능, 롱릴리프 가능, 위기 때 불끄기 가능, 경기 후반 멀티 담당 가능, 이렇게 모든 롤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천후 스윙맨입니다. 게다가 투구 스타일도 기아가 딱 원하는 타입인데요. 140km 초중반 패스트볼에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전형적인 베테랑 실전형 우완이죠. 1군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스타일이라 즉시 전력, 다용도,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한화에서 1군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평가가 낮아 보였을 뿐 실제로 전력 가치만 따지면 이번 2차 드래프트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인 우완 자원 중 하나였죠. 결과적으로 기아가 그 자리에서 이태양을 지명한 건 놀라운 결정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기아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이태양이 기아 불펜의 구멍을 메워줄 자원이라면 이호연은 기아 내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즉시 전력감 카드인데요. 기아는 박찬호가 두산으로 떠난 순간부터 내야 유틸리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죠. 유격, 1루, 3루 어디든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백업 자원이 필요했지만 올 시즌 기아 내야 백업진은 수비도 애매, 타격도 애매, 경험도 애매한 그야말로 틈을 막아주는 역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호연은 프로 커리어만 보면 화려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팀이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필요한 능력을 갖춘 선수죠. 전형적인 콘택트형 타자로 삼진이 적고 공 맞추는 능력이 좋으며 상황에 따른 타격이 가능하고 대타, 대수비로 모두 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게다가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데요. 롯데와 KT 시절 내내 2루, 3루, 유격을 오가며 어디에 세워도 큰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수비 범위를 보여줬죠. 2023, 2024 시즌 모두 1군에서 꾸준히 출장했고 특히 KT 시절에는 포스트 시즌 엔트리까지 경험했습니다. 기아가 가장 원하던 즉시 전력 백업이라는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선수죠.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기아는 1라운드에서 투수,
2라운드는 패스, 그리고 3라운드에서 내야수를 데려오는 정교한 포지션 픽 전략을 실행했는데요. 이번 선택은 기아가 실제로 어떤 구멍을 채우고 싶어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죠. 이호연이 스타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아에 필요한 건 특정 포지션 하나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어디든 메꾸고 공 잘 맞추고 리그 경험까지 있는 선수였죠. 임기영이 보호 명단에서 빠진 건 감정이나 의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재 기량과 팀 구성 때문이었는데요. 첫째, 구위 하락이 너무 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2023년 혹사 이후 패스트볼, 슬라이더 모두 위력이 급감했고 올해는 1군급 평가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죠. 둘째, 이미 3년 15억 계약 후 대폭 부진 올 시즌은 감액 조항까지 발동될 만큼 성적 대비 계약 부담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2차 드래프트에서 데려갈 팀이 있을 경우 기아 입장에서는 연봉 부담을 덜고 로스터 공간을 확보하는 이득이 되는 구조였죠. 결론적으로 임기영 비보호는 차갑지만 명확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아 타이거즈는 딱 필요한 곳에 정확히 칼을 꽂은 팀인데요. 감정적인 선택도 모험적인 배팅도 없었죠. 오직 즉시 전력과 현실적인 필요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태양 영입은 사실상 1라운드 최고 효율 카드였는데요. 한화에서 활용을 못했을 뿐 이태양은 스윙맨, 롱릴리프, 추격조, 위기관리 어떤 역할도 소화 가능한 베테랑이고 기아가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바로 그 중간 연결 구간을 채워줄 자원이죠. 2024년, 2025년 기아 불펜이 무너질 때마다 나왔던 말이 선발 뒤에 붙여줄 투수가 없다였는데 이 문제를 딱 짚어 해결한 겁니다. 나이 문제도 괜찮습니다. 기아는 지금 당장 2026, 2027 시즌 다시 우승을 노려야 하는 팀이고 그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완성된 공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호연 지명은 박찬호 이탈 이후 기아 내야층에 생긴 구멍을 정확히 메운 픽입니다. 이호연은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1군 240경기 준수한 콘택트, 내야 전 포지션 커버 가능한 유틸리티 능력, 기아가 가장 부족했던 유형이죠. 연봉 대비 효율도 좋고 김선빈, 윤도현, 김규성 등이 한 시즌 내내 내야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건 지난 2년간 경험한 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아는 그 공백을 채워줄 최적의 내야수를 확보한 셈이죠. 정리하자면 기아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큰 손실 없이 가장 필요한 2명을 정확하게 데려오는데 성공했고 이건 다른 팀에서 부러워할 만한 결과입니다. 2026 시즌 기아의 목표는 다시 정상 복귀입니다. 그리고 이태양과 이호연은 그 과정에서 분명 중요한 조각이 될 겁니다. 이번 선택은 결코 조용한 선택이 아니며 기아는 지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